이에토전생. 오늘 부간 참시할 인물은 전세계 최악의 K 성범죄자이자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이다. 손정우는 1996년 충남 당진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월남 혼혈이다. 손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데 초등학교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손정우는 해킹도 잘했고 도박 사이트도 만들었으며 버디버디를 통해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게임 다크헤덴의 프리서버도 직접 운영해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중학교 때까지 도박 사이트 총판과 비아그라 판매 알선 등을 통해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의 수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중퇴 이후에는 성인 사이트 총판을 하며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손정우는 사이트 운영 약 2년 8개월 동안 전세계 128만 명의 회원으로부터 22만여 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유통받아 총 415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벌었다고 한다. 웰컴 투 비디오에는 동영상 업로드 수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15세 이상의 아동 음란물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이다. 손정우는 성인이 나오는 영상에 비해 아동 성착취 영상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이처럼 회원들에게 15세 이하의 아동의 영상만 올리도록 제약을 걸었다고 하는데 특히 사이트의 아동 포르노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통해 사용권을 유료 구매하거나 기존에 등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아동 성착취물을 업로드해야 했다고 한다.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는 영국의 매튜 팔더 사건을 계기로 국제범죄 수사망에 오르기 시작했다. 매튜 팔더 사건은 영국 맨체스터 출신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박사를 졸업한 연구원 매튜 팔더가 자신을 여성 예술가로 가장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친밀감을 쌓은 후 이들에게 누드 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 협박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던 사건이다. 매튜 팔더가 제작했던 아동 성착취 영상들이 웰컴 투 비디오에서 거래가 된 것이 확인되며 32개국의 해외 수사기관들은 공조 수사를 시작했고 웰컴 투 비디오의 아동 포르노 영상 공급업자 및 이용자 등 총 337명이 체포되었으며 포르노 공급업자들에게 착취당하던 23명의 아동들도 구출되었다고 한다. 이후 2017년 9월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 IP 주소가 한국통신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며 수사망이 좁혀지는데 2018년 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소속 판사가 대한민국의 충청남도에 거주하던 23세 남성 손정우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국경찰청 또한 같은 해 3월 5일 가택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손정우는 검거되게 된다. 웰컴 투 비디오는 국제적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검찰 또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한국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국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정우를 국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며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신원이 확인된 웰컴 투 비디오의 유료 회원 346명 중 한국 국적이 223명으로 밝혀진 만큼 한국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손정우는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다. 대중들은 손정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욱 분노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들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범죄의 주범에 대한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사실이 미국에도 알려지며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서도 손정우에 대한 비판 광고가 실렸을 정도였다. 손정우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국제 결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아동 성착취 혐의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에 손정우가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선고 전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신부 쪽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내면서 짧은 결혼 생활도 끝나는데 덕분에 손정우는 감형도 받고 혼인 기록도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게 된다. 손정우는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형을 모두 마친 후 출소했다. 이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막기 위해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용해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려는 전략이었다. 손정우는 결국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11월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